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우앤타로입니다. 오늘 인사 제가, 여러분 너무 환영해요. 반가워요. 막 어서와요. 막 이러고 싶었거든요.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순간 0.01초 만에, 이거 약간 조금 오바다. 이거 약간 조금 앞섰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잠깐 멈칫하고, 그냥 본연의 인사로 돌아왔는데,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신지 이제 12월이 거의 다 와가요. 여러분하고 벌써 한 3년 넘게, 한 4년 가까이 지금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가끔 그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오늘 문득 그 생각이 들었고, 뭐냐면, 여러분이 나도 나지만 제 목소리를 저보다 더 많이 들어주시는 게 저희 구독자분들일 것 같은 거예요. 새로 들어주시는 분들도 새로 유입돼서 듣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오랜 구독자분들은 나보다 더 내 목소리를 많이 들었겠구나. 야, 이거 감동이다 생각을 했죠. 또 이제 그 MBTI T랑 F 이런 거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치만 이제 감동을 잘 받는데 여하튼 그래서 내 목소리를 나보다 더 많이 들어주고 계시겠구나. 신기하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목소리로 진짜 이 에너지와 힘을 담아서 목소리로 힘을 드리는 것밖에 없을 수도 있겠다. 근데 그 이상을 제가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목소리로 힘이 전달되면 그 이상 여러분에게 조금씩 변화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누군가는 제 목소리 듣고 힘이 나면 그 다음 행동이 달라질 수도 있고, 누군가는 위로를 받으면은 그날 내가 이제 하루가 엉망이었지만,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다음 날, 다다음 날을 완전히 좋게 바꿔서 생활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 목소리로 힘을 준다. 여기에서 그치지 말고 그 이상 여러분들의 일상에, 구독자분들의 일상에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 그런 게 조금씩 더 퍼진다면 그게 진짜 내 역할 아닌가? 그게 진짜 뿌듯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약간 사담이 좀 있어요. 어차피 오늘 그 월별 연애운 시그니처 리딩이죠. 이번 11월 연애운도 지금 후기 계속 달리고 있고, 여러분, 제 아주 후기 읽는 재미가 아주 쏠쏠해요. 아주 별의별 사연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그 소통 창구 댓글, 여기 이제 마구마구 달아주시면 되고, 월별 연애운이기 때문에 오늘 리딩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제 그 월별 연애운의 리딩 스타일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여러분 커플 연애운, 솔로 연애운 따로 나누지 않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새로 유입된 분들이 계시니까 안내를 조금 드릴게요. 자, 내가 커플이에요. 근데 내가 누구한테 고백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자, 나는 커플이에요. 근데 내가 누구 다른 사람을 좋아하게 될 수도 있어. 그게 옳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이 얘기 우리 다 빼고 그냥 분별심 다 빼고 일어날 수 있는 일. 그리고 나 솔로예요. 근데 내가 연락하고 지내는 사람이 두세 명일 수도 있어. 나는 연애를 하는 중이야. 근데 연애를 하는 것 같지도 않게 조용한 날들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어. 정작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안 만나고 있음에도. 그러기 때문에 굳이 솔로 커플을 나누지 않고 그저 나 개인에게 어떤 연애운에 어떤 메시지가 들어올지를 제가 읽어드리려고 월별 연애운에는 솔로 커플 나누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건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리딩은 이미지 카드로 끌리시는 거를 선택하셔도 되고 제가 랜덤 번호를 아래에 넣어 드릴 거예요. 그럼 그 번호 스크립트 그 번호 타임라인 클릭하셔가지고 번호 클릭하셔서 리딩 들으시면 되고 지금부턴 저의 사담이에요. 이거는 저희 구독자분들과 저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간단한 수다예요. 요즘 제가 이 수다를 안 떨었죠, 여러분. 목이 좀 아프다는 이유로 수다를 못 떨어가지고 많이 기다리고 계셔서 지금부터 사담 넣을 테니까 스킵하셔도 됩니다. 자, 지금부터 좀 해보자면 오늘 제가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김창호 강사님이 알츠하이머일 수도 있다라는 그 영상을 봤어요. 근데 제가 그게 기사로 오기 전에 그 영상을 먼저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약간 뭔가 갑자기 심장이 좀 철렁 내려앉는 듯한 느낌이 들긴 했어요. 왜냐면
저도 올해 뇌 MRI도 찍고 CT도 찍고 응급실도 가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러고 막 뭐 이 머리 쪽 관련해서도 그렇고 저도 엄청나게 이번에 많은 고생을 했는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그 강의에 대한 이야기, 강의를 조금 못하겠다는 이야기, 그리고 스트레스에 관한 이야기, 아픔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 강연장에 오셨던 어떤 의사 선생님이 내가 15년째 의사 생활을 하고 있지만 환자로서는 20년째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한, 정신과 약을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런 내가 정신과 약을 먹으면서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있는 내가 과연 의사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도 들으면서 정말 너무너무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 또한 그런 생각을 안 해본 적이 없다라기보단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말하다가 잠깐씩 이렇게 잠깐 멈칫멈칫 하는 거는 이거 제가 이 치과 이번에 치료해야 돼. 정기적으로 가서 검진받고 치료해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잠깐 불편해서 잠깐 쉬었다 말하는 거예요. 일단, 그런데 이게 여러분, 저도 이제 생각을 좀 해봤는데, 생각을 해봤다기보다는 그냥 늘상 저한테도 이런 고민이 약간 같이 세트로 가는 고민이에요. 고민이라기보다는 이제 좀 일상이에요. 저도 이제 마음이 아픈 적도 많았고, 또 마음이 엄청 아픈 적도 있었고, 몸도 엄청 아픈 적도 있었고. 근데 그러면서도 저는 그렇게 또 막 웃기고 유머러스하고 이런 걸 엄청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막 아프고 막 이런 와중에도 웃긴 걸 막 어떻게든 찾아갖고 웃고 싶단 말이죠. 그 진짜 지독하게 아프면서 지독하게 웃겼던 것 같아. 내 인생이. 내 인생은 참 지독하게, 응? 끈질겼어요. 말도 못하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온 날도 우리가 경험했던 경험들, 그 정말 별별 경험들, 그 뭐 다 책 한 권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그 정말 지독하고 끈질기고 막 그러면서도 너무 웃겨요. 저는 웃음을 별로 잃고 싶지 않았어요. 늘. 그러니까 강박적으로 웃어야 돼. 웃겨야지만 돼. 이 느낌보다 웃음이 없는 삶이 싫었어요. 제가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약간 그 B급 코미디, 그 외국 영화들 중에 보면 B급 코미디 영화가 있어요. 약간 그 화이트 칙스 같은 그런 영화 있어요. 그리고 영화 중에 뭐지? 빅마마 하우스인가? 있어요. 그런 류의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약간 다큐인데도 그 안에서 이렇게 던지는 그런 유머가 있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블랙 코미디 이런 거 좋아하고, 약간 풍자하면서 웃기고 이런 거 좋아하고. 그래서 저는 진지한 상황이나 힘들고 막 이래도 거기서 웃음으로 승화시키거나 웃길 수 있고 웃을 수 있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김창욱 강사님이라 그래야 되나? 그분의 이제 이야기들을 보면서 저도 이제 좀 많은 생각을 했답니다. 좀 많은 것들이 느껴지기도 했고, 그분은 즐거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프지만 되게 즐거우실 거예요. 분명히 웃을 일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리라 저는 뭐 제 자리에서 저를 그분이 아실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분이라면 웃음으로써 많은 것들을 또 받아들이고 이겨내실 거예요. 이길 것도 없지 뭐, 안 그래요? 뭘 꼭 이겨야 돼요, 아픔도? 그냥 받아들이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럴 거다. 분명히 웃음이 함께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이크 끊겼는데 한마디라도 더 하고 싶어요. 어떡하니? 근데 이제 끊어야지 뭐. 어떡해. 여러분 아쉽죠? 저도 아쉬워요. 너무 아쉽다. 여러분 잘 가요. 그러면은 리딩으로 오세요. 리딩으로 넘어오세요. 아셨죠? 잘 가요,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한 여러분 너무 사랑해. 잘 가요, 여러분.
잘 가세요. 아, 그리고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 개인 상담 신청해 놓으신 분이나 개인 상담 하신 분이나 그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건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만 알게 되실 건데, 제가 이렇게 이 유튜브에서 우리끼리 막 저희끼리 막 얘기하고 이러는 소통으로는 저도 막 이렇게 이 텐션으로 가는데, 개인 리딩 때는 확 바뀌어요. 제가 상담을 하는 사람이고 타로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막 여러분하고 지금 이 텐션으로 막 하기보단 정말 이거 지훈님 맞아? 내가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지훈님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그 프로의 모습으로 확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끔 근데 지훈님 목소리가 텍스트 리딩에서 다 느껴져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는 막 어서 오세요 막 이러다가 리딩에서는 정말 확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대화할 때도 몇 개 안 되는 오가는 대화지만, 대화도 이제 많이 어차피 할 필요도 없지만 대화를 많이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약하는 과정에서 대화를 할 이유가 없거든요. 딱 필요한 것들만 딱딱 하고 정말 리딩에 다 쏟아부어요. 근데 그래야 돼요. 그래야 이 리딩으로서는 그래야지 제가 더 몰입이 잘 되고 잘 돼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나는 너무 적응이 안 됐어. 나는 너무 막 친근한 지우님을 생각했어 하시면 어쩔 수 없어. 그 부분은. 우리 그 상담의 영역을 저도 내담자분을 위해 지켜드리는 거고, 이 유튜브의 영역은 또 다른 거라서 그 부분은 섭섭해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이제 서로를 지켜주는 방식인 겁니다. 들어갈게요. 여러분 잘 가요. 이제 가세요. 얼른 먼저 번호 누르세요. 저는 이제 여기서 있을게요. 리딩 들어갈게요. 안녕.
네, 1번 분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긍정적으로 생각할수록요, 아무 생각이 없어지기 때문에 용기가 날 수 있는 12월이다 라고 해요, 1번 분들. 우리 1번 분은 12월에 생각이 많아질수록 연애를 하기 위한 행동에 제약이 되게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내가 생각을 좀 깊게 하면 이거 신중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실 수가 있는데 12월만큼은 1번 분이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돼. 생각 많이 하면 진짜 산으로 가요. 그래서 신중하지 않고 계속 겁만 먹게 되니까 행동하고 뭔가 좀 이렇게 차라리 행동력하고 가까워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말을 많이 하게 되고 말이 길어질 것 같다면 행동으로 보여주시거나 이렇게 좀 먼저 가겠다고 하거나 차라리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거나 이런 쪽이 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연락만 하고 텍스트로만 나누고 전화만 하는 건 두 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만나야 돼요. 그리고 무조건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만나면 합이 좋아지는데 만나지 않고 연락만 길어지는 분들 있죠. 그게 썸이든 뭐 연인 사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연락만 많이 하게 되면 안 돼요. 두 분 만나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 12월에는 그래서 만나야 된다. 같이 만나면 멀리 떠나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도 들어오니까 뭐 장거리 여행 가시겠다 하시면 그런 것도 괜찮고 뭐 우리가 같이 좀 오랫동안 이렇게 좀 알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좀 좋은 기운 받아가겠다 하면 이 사람하고 차라리 좀 본격적으로 만나서 친해지자 이렇게 좀 어필해 보시는 게 괜찮아요. 연락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여러분 그 12월은요. 약간 상받는 게 보다 약간 모순일 수도 있다고 느낄 텐데 어찌됐건 하나의 단어 안에 이 두 가지의 뜻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행동한 후에 후회를 하게 될 수가 있는 카드도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애초에 행동하기 전에 조금 더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좋다는 거죠. 이왕지사 행동할 거라면, 이왕 행동으로 보여줄 거라면 행동하기 전에 후회할 수 있으니까 생각 고심 끝에 생각 확실히 하고 계획하고 그 다음 행동해라. 그러니까 무작정 들이대고 이런 거보단 어차피 행동은 해야 돼요. 어차피 가만히 있는다고 좋은 달이 아니에요. 움직여야 돼, 여러분은. 근데 어차피 움직일 거면 생각을 좀 하고 그리고 뭔가 내가 후회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확신을 좀 가지고 움직이시면 괜찮아요. 왜냐면 행동을 하는 달이고 움직임이 있는 달이라서 이게 또 행동한다고 후회한다 뭐 이렇게 말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좀 가만히 있는 카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1번 분. 여러분이 극심한 스트레스에 빠질 수가 있대요. 12월에 연애 때문에. 이게 생각의 끝이 뭔가 표현이 안 되고 상상이 상상을 불러오거나 극한으로 자신을 몰아갈 때 나오는 카드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게 되는 게 있대요. 12월에. 어떤 누구 때문인지 뭔지 몰라도 내가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게 된다. 근데 그거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결국엔. 하나도 일어난 일이 없다. 하나도 현실에서 발현된 게 없다. 내가 상대를 조금 의심하게 되거나 내가 연애 안에서 미리 좀 겁을 먹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좀 상처받을까봐 미리 겁내고 두려워하는 거라서 내가 상처받을 거를 미리 알고 그렇게 좀 확 지르거나 신경질적으로 하거나 예민하게 나가거나 말이 그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건 좋은 거다라고 해가지고 만남을 약속 잡고 뭐 만나고 실제로 보고 이런 건 문제가 안 돼요. 이런 행동은. 근데 어떤 게 문제가 된다? 생각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신경질적으로 된 다음에 행동하는 일은 후회가 많아요. 그러니까 화내고 나서 야 이거는 화낼만 했던 거야. 화를 한번 냈어야 돼. 이러는 일들이 있고 우리가 화내고 나서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 아니었는데 하고 약간 후회될 때가 있는데 후자예요. 화내고 후회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은 괜찮은데 화려한데 속이 문드러질 수가 있고 내가 상대를 의심하게 되거나 내가 연애 안에서 미리 겁을 먹고 상처받을까봐 두렵다 보니까 마음이 안 편할 수도 있다. 남들한테 보여지는 나의 모습이나 남들한테 보여지는 우리 커플의 모습은 괜찮은데 정작 내가 힘들다거나 내가 안 괜찮다거나 내가 관계 안에서 소외되었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속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막상 부정적인 측면을 본다면. 근데 그거는 뭐냐면 우리 1번 분이 심리적으로 좀 무너져서 그런 거래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너무 상황을 몰고 가지 말아라. 막
막 지르고 후회하는 상황 오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까지 가지 않기 위해선 당신의 생각을 좀 멈춰라. 몰아가는 생각을 그만하고 의심하는 생각 그만해라. 너무 나를 일어나지도 못하게 밟아놓거나 이렇게 억눌리게끔 가둬놓지 마세요. 아무도 나한테 피해 안 주거든요, 12월에. 그래서 내가 스스로 움츠려들고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12월에는 상대가 누가 되었든 연애로 인한 관계 안에서 의사표현을 좀 제대로 하시고, 만약에 별로다 아니다 하면 확실히 차단하고 끝내고, 고백을 하실 거면 고백을 하시고, 이게 좋아요. 차라리. 뭔가 이도저도 아니다가 확 지르고 이도저도 아니다가 확 터지고, 이거 안 좋다는 거예요. 이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12월에. 근데 이거 안 좋으니까 차라리 다 계획하고 생각해 놓고 말을 해라. 행동해라. 나 이럴 건데 왜 그러고 내 행동이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후회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생각해 놓은 대로 한 거니까. 여행 가시는 거 추천드린다고 제가 아까 말했죠.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무 사이도 아닌데 선물 주고 여행 가고 그러다가 그 이후에 사귀게 되는 확률도 굉장히 높다. 만나보시는 거 추천해요. 만나지 말고 있는 것보다 연락이 닿았으면 무조건 만남까지 이어가셔야 연애 운이 높아집니다. 솔로분들은 가볍게 가셔야 되고, 오랜 연인, 오래 알던 내 커플이어도 몰랐던 사이처럼 좀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이벤트들이 있으면 좋아요. 연인 사이에서도 좀 단순해질수록 더 즐겁고 기쁘고 생각 없이 좀 빠르게 이 12월 달 자체가 흘러갈 수가 있다. 하나에 잘못해서 꽂혀버리면 이거 내가 너무 괴로워져요. 12월 달 여러분에게 굉장히 좋은 운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와 연락이 닿고 뭐가 좀 좋은 기운이 있다 하면 그 다음 약속까지 잡히는 게 12월이에요. 1번 분들은. 그러니까 그 진도가 빨리빨리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진도는 다음 스텝으로 빨리빨리 가서 우리가 확실히 괜찮고 좋은 사람은 빨리 마음을 알아가고 얘기하고, 오히려 그게 낫잖아요. 아니면 아니고 뭐 기면 기고 하는. 근데 이제 내가 너무나 이 뭐 만남까지도 성사가 안 되면 이거 가는 도중에 그냥 어그러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게 아니니까 생각만 하다가 터지는 일 없이, 후회하는 일 없이 계획한 대로 말하고 차라리 만나보자 하고, 내가 성별이 뭐든 간에 그런 밀당, 자존심 대결 이런 거 필요가 없어요. 아셨죠, 1번 분? 아셨죠? 불안해하지 말 것, 의심하지 말 것. 행동하면 돼요. 만나러 가면 되고 만나면 돼요. 얘기하면 돼요. 아셨죠? 그러면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번 분은요, 딱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연인이 있든 없든 여러분을 몰래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나옵니다. 이 사람 누굴까? 여러분 아세요? 표현은 안 할 거래요. 이 사람 본인이 막 엄청 직접적으로 표현을 안 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표현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어떤 식의 표현이냐면, 뜬금없이 연락하거나, 뜬금없이 전화 오거나, 뜬금없이 문자하거나, 이제 저는 인스타를 안 해요. 근데 예전엔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옛날에 제가 했던 당시에 뭐 기억으로는 뭐 인스타 스토리를 본다거나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발자취를 남긴다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요즘은 뭐 어떤 기능이 더 추가됐는지는 모르지만 뭐 그런 것들 한다거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만약에 직접적으로 연락이 안 온다 하면은 여러분 사이에 누구 아는 사람 있거나 하면 누구를 통해서 말을 전달하거나 안부를 묻거나 하는 식의 연락. 그리고 또 하나. 커플이든 솔로든 간에 사랑하고 싶다면요. 말만 하시지 말고 정말 노력해보세요. 안 해봤던 표현 방식으로 사랑 표현해보세요. 더 불타오를 겁니다. 고집 부리지 마시고 자존심 싸움하지 마시고, 내가 나 너를 놓치지 않을 거야. 갖고만 있고
어떻게 움켜쥐고 있지만 마시고 잡고 싶고 이 사람 내 것으로 만들고 싶고 정말 사랑하고 싶으면 있는 그대로 사랑하셔야 돼요. 마음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마음을 받는 달도 표현이 돼요. 고백을 받거나 누군가의 마음을 확인하는 달이 이번 분은 있어요. 근데 내가 연인이 있다고 하면 다른 사람한테 마음을 표현받을 수도 있고 내가 연인이 있다면 내 연인이 나한테 뭐 그 다음 단계의 표현 뭐 결혼이나 뭐 프로포즈나 아니면 뭐 좀 더 이벤트적인 요소의 마음 표현이 될 수도 있겠고 그런 걸 받을 수도 있겠고 솔로라고 한다 해도 내가 고백을 누구한테 받을지는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 그죠? 고백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만큼 여러분도 표현을 해야 된다. 해야 되면 되게 하면 할수록 굉장히 좋다. 움켜쥐고 있지 말아라. 가지고만 있지 말아라. 라는 카드가 나오는 거예요. 노력한 만큼의 결실이 연애가 결실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피드백이 확실히 올 거예요. 안 해봤던 노력을 좀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막 넌 내가 표현 안 해도 알잖아. 아니 표현 안 하면 어떻게 알아? 점쟁이야? 아니 내가 점쟁이야? 표현 안 하면 어떻게 알아? 이런 느낌이에요. 아, 표현 안 해도 알잖아. 아, 이런 것까지 표현해야 돼? 그럼 이런 걸 표현해야 알죠. 이런 거예요. 상대는 점쟁이가 아니고 나도 점쟁이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 점쟁이 이걸 비속어 비하하는 용어가 아니라 말 그대로 야, 내가 점쟁이도 아니고 속을 어떻게 알아? 이런 말 있죠. 그런 느낌인 거예요. 말 안 하면 정말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움직이셔야 돼요. 실제로 행동하고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에너지를 쓰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연애 에너지가 상승된다. 상대방과의 합이 잘 맞고 시간을 보내게 되고 좋은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있다라고 나옵니다. 내가 혼자 생각이 좀 많아질 수가 있거든요. 12월에는 이번 분이. 그래서 그 상대방에게 부러운 게 있으면 부럽다고 얘기를 하시고 나 너의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질투가 나 하면 질투가 난다고 이야기를 하셔도 좋아요. 말을 하면 좋아요. 남몰래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제가 맨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에게 연락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좀 그냥 뭔가 말을 하세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말 못하고 좋아하는 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야. 근데 연락이 어찌저찌 오긴 오거나 닿긴 닿는다고 나오니까 뭐 그도 그럴 것이 뭐 연락이 오겠지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내가 누군가한테 지금 연락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연락을 하시고 마음을 표현하시고 내가 원래부터 쭉 알던 내 연인이라 커플이라 좀 이런 거 민망하고 어색하다 이래도 한 번 더 표현하시고 전화로 사랑한다고 말해주시고 만나자고 하고 한 번도 우리가 안 만나봤던 요일에 만나본다거나 그 근처까지 가서 데이트해본다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맨날 뭐 주말에 만나가지고 맨날 거기서 만났어. 근데 오랜만에 내가 그러면은 회사 근처로 갈게 해가지고 가본다거나 뭐 약간 이런 데이트를 해도 좋다는 거예요. 이게 썸을 타는 분이든 솔로분들 중에 뭐 누군가와 어떤 연인 관계까지의 발전이 있는 분들이든 커플분들이든 다 해당한다. 이거는 여러분 해보셔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면 그 염탐꾼, 여자든 남자든 간에 여러분 염탐하고 있는 이 사람은요.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어떻게 지내는지 남몰래 다 보고 있대요. 뭐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보고만 있대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나를 두고서 별의별 상상을 다 한다.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그 앉은 자리에서 상상을 엄청나게 한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뭐 별별 상상 다 해보다가 마음을 표현하면 표현하겠지만 솔로라면 받아주고 사귈 수도 있는 달이고 12월에는 내가 커플인데 만약에 제3자가 나를 좋아한다면 이거 이루어질 수 없겠죠? 그때는 내가 이렇게까지 아직도 이렇게 인기가 있고 괜찮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나는 내 연인이 있단다 라고 하셔도 돼요. 근데 만에 하나 저 연인이 있는데 저한테 마음을 표현해오는 이 사람한테 흔들려요 라고 하시면 그거는 우리 이번 분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한 명이 나온다 하니까. 자, 그리고 여하튼
커플이든 솔로든 내 옆에 상대와 연애가 더 깊어진다는 걸 의미해요. 이제 여러분의 몫이 크기도 하다. 여러분 이제 상대가 내게 고백하거나 프로포즈하거나 마음 표현하는 일도 있겠지만 여러분도 내가 사랑하는 상대방, 내가 좋아하게 된 상대방,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된 상대방한테 마음을 표현해 주실수록 상대가 더 감동받아요. 그래서 더 빠져들고 피드백이 와요. 피드백이 와요, 실제로. 아니, 사귈 수 있는 달이에요, 솔로분들은. 그래서 저는 이번 분이 12월을 그냥 허투루 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귈 수가 있다라고 나오니까. 그리고 여러분 팁을 좀 드리자면 이번 분은 약간 실내 데이트도 좋은데 실외 데이트를 좀 해보시는 게 좋고요. 제가 아까 중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안 가본 지역, 안 가본 장소에서 만나시거나 안 만나본 요일에 만나시는 것도 굉장히 추천드려요. 이거 신선한 매력으로 서로가 다가올 거고 우리가 서로 낯선 환경에서 서로가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면서 굉장히 다르게 보일 거예요. 내가 맨날 알던 사람 맞아? 내가 맨날 내 옆에서 보던 사람 맞아? 뭐 집에서만 보던 사람 맞아? 이런 느낌하고 전혀 다른 느낌이 들 거고 썸이나 뭐 연락만 하고 지내는 사람한테서도 이 사람 이런 매력도 있었어? 하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내가 썸 타는 상대에게 내 모습을 좀 어필해주고 싶을 땐 만나자라고 하는 장소를 좀 의외의 장소에서 여러분의 매력을 좀 다른 이제껏 보여주지 못한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장소에서 데이트 약속 잡으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아셨죠? 이번 분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 3번 분은 일단 12월 달 한 달간 좀 정서적으로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게 나를 좀 잡아줘야만 연애가 좀 가능해요. 내가 이제 물불 안 가리고 한 말이나 행동에 상대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상대가 나한테 한 말이나 행동에 내가 상처를 받을 수가 있는 한 달이다. 그런 연애운이 들어와 있다. 이거 여러분 뭐 안 좋기만 한 거 아니에요. 오늘 리딩 다양해요. 기다려보세요. 천천히 들어보시다 보면 일단 상처를 받고 회복이 더딜 수 있는 카드들이 나오기 때문에 뭐가 됐건 간에 내가 12월 달에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받거나 내가 의도치 않게 상처를 줄 수가 있을 수 있다. 요거는 조금 알고 가시면 좋고 그 다음 자꾸 마음에 담아두게 되고 사로잡히게 되고 자꾸 되짚어보게 되는 거 그만. 새로운 게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끝나야 새로운 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곳에서 의도치 않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저 관역 보이시죠? 내가 기존의 관계 안에서는 좀 헤매이던 것들이 있다. 과거에 안 좋았던 연애에 대한 기억이 있다면 넘겨버리세요. 왜? 새로운 관역이 생겨요. 내가 관역판에 새로운 관역을 두고 꽂을 수 있게끔 관역판이 새롭게 생긴단 말이에요.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과거를 자꾸 잡고 있는 건 새로운 게 올 수 없게끔 만드는 거고 관역판에 관역이 꽂힐 자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새로운 판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새로운 판이 찾아와요. 그거는 내가 과거에 집착하지 않을 때 흘러간 인연은 보내줄 때 새롭게 찾아온다. 누군가 나에게 거기서라 내 연인 거기서 이러면서 나에게 다가올 수가 있다라는 거고 아주 뜻밖의 곳에서 뜻밖의 장소에서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과 내가 연락처를 교환하게 되거나 연락을 나누게 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솔로분들 같은 경우 커플분들이라 그래서 다를 거는 없는데 커플분들은 아무래도 내 옆에 상대가 서로가 있다 보니까 제가 커플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3번 분은 조금 제가 들어가자면 일단 이게 여러분 이 커플분들이나 썸 타거나 일단 상대가 정해진 분들 있죠. 상대가 지금 정해져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스트레스 받을 수가 있어요. 12월에. 내가 스스로 자꾸 이 관계에 답이 없다고 느껴지거나
내가 솔로에다가 연락하고 썸 타는 사람 자체가 없다면 자꾸 과거에 사로잡혀서 나는 절대 솔로를 못 벗어날 거라는 생각하면서 좌절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솔로여도 화려할 수가 있고 연인이어도 외로울 수 있는 반전을 가진 달이니까 새로운 관역 준비해서 관역판에 꽂을 수 있도록 보낼 것들은 보낼 기억은 보내줘라. 커플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있죠? 뭔가 이렇게 좀 자꾸 내 안에서 이 되짚어보는 거 그거 멈추셔야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더 아프고 힘들어요. 지나간 건 지나가게끔 두셔야 돼요. 그 사람이 미안하다 그랬어. 그럼 이제 앞으로 안 그러겠지? 그냥 넘어가세요. 어차피 만날 거면. 그리고 나도 계속 떠오르는 어떤 생각이 있어도 이 사람하고 내가 앞으로 함께 갈 거면 그냥 놔버리세요. 그만둬. 앞으로 그 생각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리고 우리 3번 분은 이번 달 연애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분명히 있대요. 이 연애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런 느낌이 아니라 연애 안에서 우리 3번 분이 맡은 바가 확실하다라고 해요. 누군가에겐 그게 고백하는 일이 될 수도 있어. 맡은 바가 확실하다는 게 누군가는 고백하는 맡은 바가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해야 하는 그 여행을 계획하거나 우리 커플 안에서 썸 타는 사이 안에서 뭔가 이렇게 선물 줄 걸 계획하거나 이런 맡은 바가 본인이 있을 수가 있고 누군가에겐 그게 프로포즈가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겐 뭐 상견례 날짜를 잡는 일이 될 수도 있겠고 누군가에겐 약속 장소 정하는 일 내가 그 다음 이제 피드백 주는 일 소개팅하고 잡고 이러는 일이 될 수도 있겠고 확실하단 얘기예요. 그 맡은 바가 12월엔. 근데 누군가에겐이에요. 모두가 아니라 누군가에겐 이 맡은 바라는 게 이별을 말해야 될 때 이별을 말해야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결론은 확실하게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란 얘기예요. 맡은 역할이 확실할 때 나오는 카드라서 이 결단을 내려야 된다라고 카드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가거나 멈추거나 고백하거나 이별하거나 이어가거나 잘라내거나 확실하게 하나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 우왕좌왕하면 안 된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이별을 말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과는 잘 될까? 하고 잡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거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결단력 있게 내린 결정이라서 이성적으로 생각한 거라서 자신의 생각이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당장 혹은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누군가가 12월에 이별을 말하고 끝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 설득하지 마세요. 설득 안 당할 거니까 그 다음 달에 차라리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해도 되니까 12월에 만약에 누군가 이별을 말하는 어떤 순간이 왔어. 누군가가 나한테. 그러면 잡지 마세요. 일단은 그냥 알았다 그러세요. 설득 안 당하니까. 그리고 만에 하나 그게 여러분이 된다면 여러분이 이별을 고해야 되는 사람이 된다면 그때는 여러분 결단력 있게 한 번에 그냥 이별을 얘기하세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이번 그 12월 달에 이별을 말하고 끝을 말해야 되는 사람 이별에 대한 이슈가 있다면 이 리딩 참고하셔가지고 우선은 잡지 말거나 내가 해야 된다면 나 또한 마찬가지 결단력 내리고 상대가 복잡하지 않게 확실히 이별을 한 번에 말해주는 게 맞다. 그게 확신의 예스일 수도 있고 확신의 노일 수도 있지만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것 하나는 알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만 끌고 서로 아픔만 길어질 수 있으니 누구 한 사람 확실히 노선을 타서 결정 내려야 돼. 왜냐?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대요. 카드를 보면 이미 이 하나의 부분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러서 오랜 연인들도 여기에 해당하고요. 솔직히 3번 분들 중에는 오랜 연애 하신 분들 그리고 오랫동안 하나의 문제 가지고 싸우신 분들도 해당돼. 계속 헤어졌다 만났다를 오랫동안 반복해 오신 분들도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이 엔딩이 12월 엔딩, 뭐 평생에 대한 엔딩이 아니니까 12월의 엔딩이 이분들이 해피 엔딩으로 끝날지 새드 엔딩으로 끝날지 모르지만 둘 중 하나라면 확실히 노선을 잡아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 관계는 오래됐거든요. 카드에서도 말해요. 하루 이틀간의 관계가 아니에요. 아셨죠? 그렇다면 즉 어떤 고민이 있는 분들도 이 고민은 하루 이틀 만의 고민이 아니라는 거죠.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좋아요. 내가. 상대를 위해서도 그렇고.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 4번 분들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번 분 12월 연애 온 단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하나의 상황에 집중하자, 이 키워드만 가지고 가시면 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자, 우리 4번 분은 상황적으로 약간 통제되어 있는 한 달이에요. 이건 이제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는 거니까 나에게 해당하는 분들만 이거겠구나 하시면 돼요. 일단 내가 어차피 두 개를 다 하려고 그래도 12월 한 달간은 연애를 위한, 사랑을 위한 나는 내 몸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두 개의 일을 다 잡고 싶고, 사랑과 일을 다 잡고 싶고, 여기저기 다 사랑하고 싶고, 두 사람을 만나고 싶고, 두 사람하고 연락을 이어나가고 싶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다. 나만 산만해지고 버거울 뿐 잘 되지 않는다. 의욕만 넘칠 뿐이지 이미 내가 건널 강은 건넜기 때문에 누군가가 와서 내 마음을 뒤흔들 수도 있고요. 12월에 나를 흔드는 사람이 나타나서 내 마음이 약간 요동칠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거 다 못 잡는다. 그래서 내 상황 때문에, 현실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그냥 만나던 사람만 만나겠다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약간 4번 분들은 조금 케이스가 약간 대중적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일단 카드에 이렇게 나오니까 이건 읽어드려야 돼요. 왜냐면 여기 맞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만나지 못하거나 그냥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나에게 또 다른 사랑이 찾아와도 기존에 만나는 사람만 만나기로 한다거나, 기존의 관계를 끝내지 못하고 이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는 그 과정만 쭉 가게 된다거나, 새로운 사랑이 찾아왔다고 해서 환승연애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나에게 새로운 어떤 이런 변화나 이런 것들이 찾아와도 내가 두 개를 다 놓치지 않고 가져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만 좀 산만해질 수 있는데 사실상 나는 통제되어 있고 어떤 하나의 상황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내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날 수가 없고, 어차피 이 사람 한 명을 만나던가 내가 하나의 상황 때문에 한 사람마저도 제대로 못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4번 분 같은 경우는 어차피 내 이 사람하고, 예를 들어 연인이 있어, 이미 커플이야. 그러면 이 사람하고 어차피 이미 사랑하고 결혼했고 만나기로 했으니 이 사람하고 그냥 단판을 짓자. 뭐 미운이 뭐 고운이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내가 이 사람하고 일단 이 역사를 끝맺음을 내거나 하자. 그냥 끝까지 아마 가야 될 거예요. 12월은 헤어지는 달이 아니라 헤어질지 말지, 계속 만날지, 어떻게 될지, 고백을 할지 말지, 일단 이 관계를 현상 유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달이에요. 12월은. 12월에 여러분은 사귀게 되거나 이별하게 되거나 두 개 없어요. 사귈 것 같은 상태로 12월 계속 유지되거나 헤어질 것 같은 상태로 유지되거나, 근데 그게 계속 가고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귈 것 같은 관계에서는 계속 사귈 것 같은 게 대로 플러스 10, 플러스 20, 플러스 30 이렇게 다 가고 있는 거라서 내년을 기대해 보시면 좋고, 만약에 이별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이별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이 두 분이 만약에 지금 커플인데 2번으로 뽑았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약간 우리가 사랑하는 건 좋고 서로 마음에 있고 그 의욕이 넘친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 만나고 싶고. 근데 상황 이것 때문에 두 분이 12월 한 달은 그렇게 데이트 많이 못할 수도 있어요. 의외로 이거는 12월을 진짜 보셔야 되는데, 의외로 두 분이 이 상황이랑 현실적인 것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땐 이게 두 사람보다는 일하고 사랑 여기에서 갈리는 것 같거든요. 일도 일이고 사랑은 사랑이야. 근데 두 개 다 잡고 싶은데 내가 현실적으로 생각하려면 일 안 할 수가 없거든. 공부 안 할 수가 없거든. 시험 안 볼 수 없거든. 취업 안 할 수 없거든. 그런 느낌인 거예요. 내가 승진 안 할 수 없거든. 어떻게든 자리 잡아야 되거든. 일해야 되고 성과 내야 되고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12월 한 달간은 내가 이렇게 막 활발하게 연애만을 위해서 노력하긴 좀 힘들 수가 있다. 그래서 뭔가 답답할 수가 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연락하고 싶고 그리워하는데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답답할 수가 있대요. 이게 내 커플이라면 뭐래니? 커플이라면 이 사람이 상대방과 내 사이의 어떤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자꾸 잘 못 보고
이럴 수 있는 거고, 누군가는 뭐 또 뭐, 현실적인 상황 따라주지 못하니까 만나러 올 수도 없고, 뭐 만나서 예를 들어 싸웠어, 못 만나서. 근데 우리 만나면 풀려. 근데 계속 못 만나. 그러니까 계속 오해만 쌓여. 막 이런 답답한 상황, 스트레스 받는 상황, 이런 거 있을 수가 있고, 예상치 못한 어떤 이런 거리적인 문제나 그런 일적인 부분 이런 것 때문에 떨어져 있어야 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연락 못하게 되는 거 뭐 다 포함이에요. 장거리 뭐 다 포함이고 그래서 이때 우리 4번 분에게 필요한 건 현실적인 계획이래요. 이 에이스 오브 펜타클 현실성의 카드예요. 이거 말로만 하는 카드가 아니라 얘는 현실적으로 계획이 따라줄 때 나오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우리 4번 분에게는 현실적으로 계획해라. 어차피 두 분이 지금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마음 가는 대로 못하고 있으니 계획해서 계획하에 만나던가 풀던가 이별하던가 고백하던가 상황을 어떻게든 유지하던가 스트레스를 풀어라. 그것조차 감정적으로만은 안 될 테니 현실적인 방법을 연구해서 연락하거나 만나야 된다. 현실적으로 하셔야 돼요. 우리 두 사람한테 정말 현실적인 방법으로 연락하고 만나셔야지 감정만 갖고는 두 분 자주 만나긴 어려워요. 12월에. 그러니까 계획을 하셔서 만나셔야 돼요. 약속을 정확히 잡거나. 그래서 12월에 좀 답답하고 잘 못 볼 것 같아요. 이러면 차라리 그냥 마음 놓고 우리 이렇게 해서 이날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만나시거나 연락하시는 게 좋고 차라리 어느 정도 마음 비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4번 분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